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사라졌다. 거짓말처럼. 집이 있던 자리에는 풀썩 내려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쓰레기 더미가 있을 뿐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 흙더미를 양손으로 헤쳐보니 우리 집이 거기 있었다. 우리 집이 비교적 잘 살았다는 것, 그 생각이 난다. 아주 한때였지만 나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살았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먹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만 입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값나가는 사랑을 받았다. 공주 대접받으며 살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고 지리짐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가난 때문에 불행한 것은 어른들 뿐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불행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외로울 때 온다. 생전 잔소리 한 번 하는 법이 없는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양반의 법칙이었다. 양반으로서의 말투와 자태, 몸짓 하나까지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나는 자다가도 양반다운 자세로 고쳐 누울 정도였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장학금을 받아 입학한 학교이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공부가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재미난 공부를 언제까지나 만만하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나는 언제나 제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다. 매점 청소를 하고 그날그날의 수입을 맞춰 놓아야 했으니까. 돈이 딱 들어맞지 않아서 야단도 참 많이 맞았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 일이 고단하기보다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력 3년차 매점 아가씨가 되었을 무렵 나는 당당한 포스를 마구 내뿜게 되었다. 계산도 틀리지 않고 친절 마인드도 완벽하게 갖췄으니까 매점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울까봐, 친구들 앞에서 내 마음이 창피해질까봐 일부러 더 명랑한 척 오버하는 습관까지 생겼다. 걱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 지경에 다다르면 친구와 나는 둘이 앉아 걱정놀이를 시작했다. 걱정을 사서 하는 놀이였다. 그렇게 놀다 보면 그 많던 걱정들이 어느새 놀이처럼 우스워져 버렸다.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우리 엄마. 안 아픈 데가 없으면서 펄펄 날아다니게 생겼다고 공갈치는 우리 엄마. 뻔히 다 들통날 일인데도 천연덕스럽게 뻥을 치는 엄마였다. 하지만 엄마의 뻥 중 단연 최고는 두고 보세요. 우리 애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는 말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다. 대학 진학은 오래전에 포기했던 나였으므로 당연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막상 여상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 인생의 대학은 없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 요고에 진학한 나는 삶의 전쟁터가 아니라 꿈의 무대를 활보하기 시작했으니까. 방송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꿈만 같던지 나는 또 아무도 없는 새벽 학교로 뛰어가서 마이크 앞에 앉곤 하는 오뚜기가 되었다.
방송만 보면서 죽자 하고 달린 벌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 중간고사가 시작된 것이다. 시험 공부는커녕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지? 시험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이틀 동안 집중해서 면피를 하기에는 시험 범위도 과목도 너무나 광범위했다. 말도 없이 결석을 하고 시험을 몽땅 치르지 않은 나였다. 그런데 마지막 날의 시험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우리 담임선생님의 과목이기도 했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상업계산 과목이기도 했으니까. 뻔뻔하게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시험을 보기 위해 학교로 갔다. 공장으로 식당으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엄마의 노고 덕분에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는 않게 되었다. 밥을 굶지도 않았고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서글픈 처지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엄마와 나는 판자촌을 떠나 혜태의 집으로 갔다. 혜태의 집이라는 분식점 안에 작은 방이 우리 집이 된 것이다. 최고의 성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각오도 품고 있는 때였다. 그런데 막상 성우가 되고 보니 막연히 품었던 각오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다. 경력이랄 것도 없는 새내기 성우였던 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다. 출동 730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배한성 선배님과 더블 MC를 맡게 된 것이다.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로도 걸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얼마나 신이 났던지 나는 정말 벌처럼 붕붕 날아다녔다. 성우에게 스튜디오는 신전이고 원고는 성서다. 성서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잡생각을 할 수 있겠어? 마이크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우가 되는 거야. 나는 한때 명성황후로 살았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인생 속에서 노래했으며 엑스파일의 스컬리가 되기도 했다. 내가 아닌 남이 되어 사는 그 시간은 내게 주어진 선물 같은 삶이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나무처럼 잘 자랐다. 그래서 나는 웃게 되었다. 아니, 그 아이들이 나를 웃게 해주었다. 남자 노릇 좀 해보겠다고 들지도 못할 짐꾸러미와 씨름하는 아들 녀석이 그랬고, 종알종알 참새처럼 말이 터진 내 어린 딸이 그랬다. 12월 마지막 날 밤, 그날도 어김없이 성경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고은정 선생님께 전화가 걸려왔다. 송구 영신예배에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두 번도 생각지 않고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예배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마음속의 욕심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어리석었던 내 지난날을 씻어내자 거짓말처럼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으니까. 기적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온다.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콧방귀 끼는 그 어느 순간에 공갈치듯이 기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달란트로 많은 것을 누렸으니 이제 내가 누린 그 숱한 행복들을 더 크고 넓게 나누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 것이다.
밤새 하얗게 눈이 쌓였다. 100년 만의 폭설이라고. 매스컴도 온통 눈 이야기로 덮여 있다. 아, 예쁘다. 백설기처럼 포슬포슬한 눈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를 올린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 내 가족만을 돌보는 이기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성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 서혜정이 되도록 매일매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